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겉으로 보기엔 좀 잠잠했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보시면 바우랑 S&P 500은 각각 0.6%, 0.24%좀 내렸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또 0.23% 소폭 올랐어요. 왜 이렇게 엇갈렸을까요? 간단합니다. 다우는 유가 급락 때문에 에너지주가 좀 안 좋았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개별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었던 바이오나 핀테크 섹터가 선방하면서 지수를 방어해 준 거죠. 아니, 지수는 이런데 어떻게 특정 섹터에선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런 엇갈린 지표는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시장 전체를 보기보단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봐야 진짜 흐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 바로 5가지 핵심 상승 패턴인데요. 이걸 이해하면 어제 시장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 진짜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변화라는 거대한 테마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규제 차익 거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정부 정책 하나가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만으로 산업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법 하나가 바뀌면 회사가 버는 돈이 확 달라지니까 시장이 이걸 미리 반영하는 거죠. 어제 시장에선 이게 바로 대마초 관련주에서 터졌습니다. 연방 마약류 등급이 현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등급이 내려가면 그동안 기업들을 옥죄던 280이라는 세금 폭탄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실질 순이익이 그냥 바로 급증하는 겁니다. 미국에선 틸레이가 대표 주자였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선 어딜 발휘할까요? 바로 HLB 생명과학이나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처럼 의료용 대마 사업권을 갖고 있거나 관련 연구를 하는 곳들이죠. 미국에서 빗장이 풀리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큰 기회가 열리는 셈이니까요. 두 번째 패턴은 바이오테크 분야의 엄청난 혁신, 난치성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입니다. 기존의 약으로는 공략할 수 없었던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분자 접착제라는 기술인데요.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80%는 기존 약으로는 도저히 손댈 수가 없었는데 이 기술은 우리 몸속의 청소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나쁜 단백질들을 강제로 분해시켜 없애버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 기술입니다.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의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선 몬테로사가 이 기술로 전립선암 임상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네, 바로 TPD 관련 기술을 가진 보로노이나 몬테로사와 비슷한 기술을 가진 비상장기업 오름 테라퓨틱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성공은 곧바로 유사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패턴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만나는 지점, 바로 하이브리드 금융 레일입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실제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결제 기업인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 USDC를 결제 정산에 도입하겠다고 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가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니라 진짜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결제 속도는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의 주가가 뛰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STO, 즉 토큰 증권 시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갤럭시 하모니트리나 다날처럼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STO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아주 좋은 선행지표가 되는 셈이죠. 네 번째는 공급망 주권 확보입니다.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잖아요.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핵심 자원들, 이걸 다른 곳에서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텅스텐이에요. 반도체랑 방산에 꼭 필요한데 중국이 전 세계 공급의 80%를 꽉 잡고 있거든요. 이걸 탈중국하는 게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 차원의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탈중국 텅스텐 공급망의 핵심이 바로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 상장사인 알몬티 주가가 왜 올랐냐? 바로 강원도 상동광산에서 텅스텐 채굴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 안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마지막 5번째 패턴입니다.
AI 열풍이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그걸 돌리기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AI 혁명의 기반을 다지는 영역이죠. AI 데이터 센터가요, 별명이 전력 괴물이에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이걸 뒷받침할 인프라 없이는 AI 혁신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성장성이 아주 큰 분야죠. 최근에 주요 계약 해지 문제로 주가가 폭락했던 미국의 페름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제 급반등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기적인 악재가 있어도 AI 전력 인프라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한 거죠. 이건 곧바로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같은 걸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패턴이 실제 종목들의 움직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볼까요? 상승률 상위 20개 종목을 뜯어보면 이 패턴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로 증명됩니다. 이 개별 종목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가 될 겁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분석한 패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위 틸레이 브랜즈 무려 27.5%나 급등했고요. 2위 캐노피 그로스도 19% 올랐습니다. 둘 다 대마초 규제 완화 기대감, 즉 저희가 분석한 첫 번째 패턴, 규제 차익 거래의 강력한 증거죠. 3위 몬테로사는 단백질 분해 기술의 가치를 증명했고, 5위 페르미는 폭락 후 반등하면서 AI 인프라의 장기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6위부터 10위 구간에서도 패턴은 계속됩니다. 8위에 있는 서클, 바로 하이브리드 금융 패턴이었죠? 비자의 USDC 도입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10위 알몬티, 공급망 주권의 핵심, 바로 한국 상동광산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큰 흐름을 대변하는 종목들이 상위권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1위부터 15위 구간에서는 거대한 테마보다는 개별 기업의 좋은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1위 레모네이드는 AI 기반 보험 모델의 가치를 재평가받으면서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이 올라갔고요. 13위 아메리칸 항공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15위 세일즈포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함께 AI 관련 전망을 밝게 제시하면서 시장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16위부터 20위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큰 기업들이 눈에 띄네요. 17위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면서 3% 넘게 올랐고요. 18위 엑센추어는 기업들의 AI 도입이 빨라지면서 컨설팅 수요가 늘 거라는 전망에, 20위 마이크로칩은 반도체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났다는 기대감에 각각 상승하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적인 시사점은 뭘까요? 이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은 이제 지수 전체 움직임만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개별 기업의 스토리를 보고 초과 수익을 노리는 이른바 알파 플레이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핵심은 바로 변화였죠. 규제, 기술, 지정학, 금융 인프라, 이 네 가지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점, 미국 시장의 이런 패턴이 우리나라 시장에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수는 멈춰 있었지만 시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산업에 돈을 걸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각 분야의 1등 기업이 어디인지 찾아내는 데 집중하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